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5일간의 연휴 뒤 첫 출근길, 달력의 앞자리도 바뀌어 있고 아침 공기도 사뭇 다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간 서울 곳곳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버스와 병원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코로나 확산의 변곡점이 될 10월입니다. 10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울산을 방문한 송파구 초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등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감염병 우려로 유료 접종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홍역을 앓았던 용산구의 코로나19 대응책과 지역 현안을 성장현 용산구청장에게 들어봅니다. 금천구 옛 대한전선 부지에 추진되는 종합의료시설과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낀 주말 사이 경기도 포천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추석 연휴 사이 파악된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5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명으로 총 확진자는 24,164명으로 집계됩니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9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 집계된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면 지역 감염자는 64명, 해외 유입은 9명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확진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연휴 첫날 113명으로 증가했지만 추석 당일 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나흘 동안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1일과 28일 사이엔 경기도 포천 요양원과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각각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까지 60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집계돼 우려했던 추석 연휴 동안의 조용한 감염이 계속된 건 아닌지 불안한 확산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외에도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4일 오전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발생 직후 해당 군부대에선 간부와 부대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 부대 병사 3명은 확진 전까지 맛과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현재 모든 군부대가 이달 11일까지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집단 감염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군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부대의 병력 이동을 전면 통제하며 추가적인 감염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용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료 접종 건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사람들. 현재 무료 접종이 가능한 만 12세 이하 아이들은 물론 유료 접종 대상자인 부모들까지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무료 접종 기간이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맞기 위해 유료 접종에 나선 어르신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최근 발생한 백신 노출 사고로 품귀 현상을 우려하는 불안 심리가 겹쳐 서둘러 접종에 나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 정도에 맞췄는데 올해는 9월 맞추기 전에 끝나기 전에 맞추려고요. 저 추워지기 전에 조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미리 맞추고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19와 독감이 한꺼번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이 유사해
의료 현장에서 감염자가 뒤섞이거나 동시에 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많아지면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2월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3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동시 감염이 이뤄진 경우에는 사망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독감이라도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독감이라도 먼저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사실 이번 년은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되고요. 독감 백신은 늦어도 11월 초까지 맞아야 합니다.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데 최소 2주가 걸리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감 환자는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2월엔 58만 7천여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활동이 계속됐습니다. 자치구마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장현 용산구청장 연결해 코로나 방역 대책과 지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장현입니다. 네. 자, 5일간의 추석 연휴였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전국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국민들이 큰 고통 속에 있고요. 또 고통을 함께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방역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크게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못하고 네. 시설을 점검하고 하면서 이번 추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자, 이 용산구 하면은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한동안 큰 홍역을 치렀죠. 물론 이 기지국을 활용한 신속한 동선 파악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는 어떤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재난대책안전본부를 세워가지고요. 네.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고 또 그 선별진료소를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신속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코로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있고 네. 또 지금 자가격리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담 공무원 114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케어를 하고 그들에게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태원에 확진자 간 사람 다녀감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이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었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다녀간 사람들이 한 12,000여 명 그리고 또 이 12,000여 명이 이제 전국적 지방자치단체로 명단을 다 보냈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또 한 6만 명. 그런데 가장 신속하게 잘 우리가 대처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잘 선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고등학교가 예정대로 개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노하우로 8월 달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622명이 통보가 됐었고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100여 명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조차도 잘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크게 용산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잘 진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가 이태원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상권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산구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에 이게 이제 우리 용산에 확진자가 다녀감으로 인해서 하마터면은 대구처럼 이렇게 큰 사건으로 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잘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무총리도 면담을 했고 또 서울시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원한 것 말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 50억 규모로 중소 상인들을 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80억 규모의 내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리는데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든가 일자리 기금 같은 것을 대출을 해줄 때 네. 금리를 0.8%로 내려가지고 지금 대출을 해드리고 있고요. 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뭐 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는 50% 인하 말하자면은 시켜서 집세를 50% 이렇게 감면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서도 지금 민관이 나서는 방역 활동 모습이 나가기도 했는데, 자, 오는 16일이죠. 용산 구민의 날 행사가 뜻깊은 곳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산 평택 기지로 우리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합니다. 120년 만에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국가공원, 우리 용산 기지 안에서 우리 용산 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그래서 한정된 인원만 들어오기는 합니다만은 네.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품으로 미군 기지 용산 기지가 이제 돌아왔습니다라는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으로 송출이 되고 그럴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 현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의 대규모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 용산구의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요. 우리 서울의 중심은 용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는 용산에서 출발을 하고 용산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남북이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차가 들어와서 서는 첫 번째 역이 용산역이고 유럽으로 나가는 관문 첫 번째 역이 용산입니다. 그 용산의 국제 업무 단지에 거기에다가 무슨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정부의 생각이나 발표는 하책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을 능가하는 그런 국제 허브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융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컨벤션 센터라든가 여기를 그런 중심 상업 지역 그런 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어떤 도시들하고 어깨를 겨뤄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용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요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용산구청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직을 걸고 이런 일들은 막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홍역도 이겨내고 또 여러 굵직한 이슈들도 많은 용산구입니다. 더 단단해진 그리고 더 단단해질 용산구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용산구 코로나 대응책과 지역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금천구의 종합의료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8월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부지 면적만 8만 985제곱미터인 금천구 옛 대한전선 부지입니다. 공장이 이전하고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온 이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통과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거 용지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임대주택 141세대를 포함한 990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산업용지엔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섭니다. 병상수는 810개입니다. 금천구는 종합의료시설 내 일부 공간을 기부 체납받아 치매 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장 조성을 비롯해 금천구청역 앞 광장 주변에 연도용 상가를 배치한 특화 가로 등도 계획돼 있습니다. 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계획을 해가지고 상업기능 위주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고 공개공지 4개소를 계획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고 광장을 조성해가지고 역세권 일대 이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벚꽃 축제 같은 지역 문화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개발 계획은 주민 열람을 거쳐 오는 11월 초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내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 오늘 2024년엔 완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설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 고속철도가 연결되냐 아니냐를 두고 뜨겁습니다. 국토부가 사업비 문제 등을 들어 철회할 뜻을 내비치자 강남구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구는 구청장 명의로 서한문까지 보내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대규모 지하 복합 환승센터가 추진 중인 삼성역에 SRT 노선 연장 철회를 두고 강남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검토 요청도 하였겠으나 결과적으로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설계에 고속철 승강장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순균 구청장 역시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예산 타령만 하는 근시안적인 저는 이렇게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청장 명의의 서한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에서는 근시안적이라는 표현의 근거로 충분한 신규 수요와 검증된 경제성, 남북평화시대 대비를 꼽았습니다.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에는 현 2개의 지하철 노선 외에 GTX AC 노선을 비롯해 105층 규모의 GBC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 이에 따라 유동인구의 대폭적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이미 시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여기에 남북 평화 시대에 대비해 고속철의 유라시아선 연결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 미래 남북 평화 화해 시대에 대비하였더라도 또 그리고 우리 강남 구민, 서울 시민 전 국민의 말하자면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말하자면은 SRT는 최소한 삼성역까지는 저는 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편 국토부는 초기 사업비 증가와 수요 부족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SRT의 삼성역 승강장 설치를 철회한 상황. 강남구의 반발 속에 오는 11월 우선 시공분에 대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올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유 열사의 행적이 있던 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용산구에서도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에서 추모제를 마련해 열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1운동을 이끌다 체포돼 모진 옥고를 치르다 이듬해 9월 28일 생을 마감한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마련됐습니다. 뜻깊은 날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행사 순서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치러졌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생명과 같는데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독립돼 있어야만 자유가 보장되지 국가가 독립되지 못한 데는 자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한순 열사의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용산구는 지난 2015년 유관순 열사가 묻혔던 옛 이태원 공동묘지가 바라보이는 부군당 공원 한켠에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순국일에 맞춰 추모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에 유관순길 명예도로 지정과 4개국어가 지원되는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열사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유 열사의 서훈 1등급 격상 기념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00주년 또 200주년, 300주년 이렇게 가면서 늘 우리 가슴속에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횃불로서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소임을 다하는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36년 묘지 이장 과정에서 사라진 유 열사의 유해. 현재 중랑구 망우리 공원에 이태원 묘지 무연 분묘 합장비에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강남구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구는 당초 492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중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행사 축제 비용의 삭감, 구의원 국외 연수비 반납 등을 통해 223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강남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과 소상공인 임차료 현금 지급, 검체 검사와 방역 강화 등 대부분 코로나19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서울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교차도 커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챙기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